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지 프리드먼 교수 아시죠?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 그분이 2030년 이전에 한국은 통일될 거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미끼로 중국을 해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앞세워가지고 민주노총 해체를 하고 있고 한국의 친중 농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친중 친북단체들 싸그리 알거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미국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갔다가 대북 송금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미국 입국을 지금 불허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을 앞세워가지고 중국 기업을 제거를 하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 카드를 꺼낼지 오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눌러도요. 저희는 구독자가 올라가질 않더라고. 그냥 그대로 숫자가 단 1도 안 바뀝니다. 그냥 구글에서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이제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기획하고 개최를 하면서 친중이라는 게 중국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7년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놈 지금 많이 당하고 뭐 손가락질 당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친중 하면은 저거 간첩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퍼졌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그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그리고 찬송가, 성경 말씀, 기상 일기예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다가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 저희가 기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에서 나온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고요. 칼라 사진 및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피눈물 나게 무기 개발했던 그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010-2609-2023.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이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북 방송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뭐 진짜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요, 넥스트 디케이드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자본 기술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 일본의 자본 기술이 뭉쳐지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미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 러시아, 이란이 뭉치는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책에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며 동맹국이 미국밖에 없는 한국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독일하고 러시아는 그 전쟁 때문에 완전히 에너지가 막혔죠. 에너지 수급하는 게. 그리고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폴란드가 왕창 커져 버렸죠.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상 이제 폴란드에 막혀가지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어떻게 뭐 같이 하기가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 가스 사오고 하는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질 거고, 이제 이란은 완전히 폭격을 해버렸죠. 완전히 군부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저 책에 나온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다른 책을 보면요, 한국은 2030년 이전에 통일이 될 거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책들은 여러분 한번 꼭 사서 보십시오.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7, 8년 됐는데
7, 8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랐다니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야 푸틴은 12일까지 8월 12일까지 반드시 휴전에 동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트럼프는 당초 50일 안에 휴전하라고 했으나 일정은 대폭 앞당겨서 8월 12일까지 휴전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을 더 빨리 끝내고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이고요. 그 이재명 정권도 더 빨리 끌어내리겠다는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고 뭐 핵폭격을 한다 이러니까 뭐 미국의 핵잠수함이 출동하고 뭐 난리굿을 지금 치고 있는데 푸틴은 일부러 이제 전쟁을 질질 끌면서 이제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완전히 두들겨 맞아가지고 폭삭 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요 중국과 비우호 국가이나 중국과 우호 국가이지만은 중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한국과는 비우호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돼요. 그러니까 중국을 왜 싫어하냐면 여기 저 앞에 영토 있죠. 지금 전쟁하는 사이에 이 지금 여기 이 극동 이 몽골 위에 이쪽 지역을 자기들이 중국이 먹어버리겠다고 그런 비밀 문서를 쓴 게 있는데 그 비밀 문서가 이제 중국의 외교관이 들고서 이 러시아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발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중국을 어떻게 하면 죽이는지 이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제 공화당에서도 이제 중국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이제 그런 법안을 이제 만드는데요. 러시아 에너지 구매 시 500% 관세 부과 법안을 이제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발의가 됐죠. 예. 중국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입니다. 예. 중국 기업들한테 이제 관세 폭탄 때리고 중국 기업들은 이제 금융 제재를 매겨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스위프트 금융망에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뭐 관세 뭐 50% 100% 때려버리면은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게 불가능해질 겁니다. 예. 그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합병 인수도 이제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중국의 자본들을 빼내는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덮친 대륙 스케일의 그 수해 초대형 다리마저 엿가락처럼 붕괴했다. 이 전부 부실이죠, 부실. 출처는 Y타임즈고 천안문과 자금성까지 침수된 베이징 공포의 대용수로 초토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집단 거주하는 그 중난하이, 그 자금성, 천안문 등 핵심 지역 및 북경 전 지역이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지역의 지하에는요 첨단 군사시설이 있는데 모두 수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가 내전을 벌이고 있고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올 겨울에 수억 명의 동사, 아사, 전염병으로 사망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부동산 재벌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렸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북한 개발 준비를 착수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트럼프 정영진 회장이 이제 트럼프 후원 조직인 록브리치 아시아의 회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친트럼프 자금을 들어와서 이 한국 내 친중 기업을 사냥한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내 핵심 기술 기업들 중 중국이 탐내는 기업들을 미국 자본으로 이제 사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40대 50대 중간 관리자들 전원 해고시켜 버리고 근데 40대 50대가 지금 한국 내 거의 좌파죠. 민주당 주력 지지층이고 하니까 얘들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산 트럭이 이제 대거 들어오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접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에 안 가면요 관세 폭탄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폭로해 버릴 거고 뭐 그리고 대북제재 위반으로 이재명이 잡아갈 겁니다. 잡아가고 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 가지고
금융 제재를 때려버리면은 민주당의 정치자금 계좌가 동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국회의원들, 백 몇십 명, 그 전부 다 금융제재 때려버리고, 그래야 될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에 실무회담으로 격을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젤린스키도 실무회담이었는데, 젤린스키도 끌려가가지고 전 세계가 보는, 미국의 언론이 보는 앞에서 이제 개망신을 당했죠. 갔다 와가지고 지지율이 하락하면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심 재판을 일정을 확정할 거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국에 가게 되면 이재명과 미국 언론들이 보는 와중에 그 앞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부정선거로 당선됐는지 그 과정을 폭로할 수도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건 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소고기 및 쌀, 100%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고 이재명이 입으로 이야기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없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 요것도 합의를 할 거고요. 서명시키겠죠. GDP 대비 5%까지 국방비 인상, 국방비 130조까지 인상하겠다. 요거 사인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억 달러 합의할 거고요.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중국 손절하겠다. 이런 거 합의하도록 시킬 겁니다. 합의 안 하면요, FBI 국장 들어오라 해가지고 관타나모를 그냥 대북제재 위반으로 그냥 끌고 가버리면 되고, 그 이재명의 입으로 발표를 하면은 지지율이 대폭 빠지겠죠.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자기 편한테 맞아가지고 지지율 빠지고, 이제, 그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다시 날짜 잡고, 그 대통령 당선된 거 이제 무효되는 거죠. 자, 노무현의 친미적인 업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미 FTA 체결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했고, 평택 미군기지 건설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대중국 견제인데, 이거 미국 가가지고요, 그전에는 노무현이가 반미였는데 갑자기 미국 갔다 와가지고 친미로 돌아서면서 이런 대중국 견제 요런 거를 이제 그 세 세트를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고 반발을 하는 자기 편들을 두들겨 패고 경찰로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2명인가 죽어가지고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좌파단체한테 공격받아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하고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 이명박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40m 아래로 떨어졌으나 피가 한 방울도 없는 그 이상한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미국에 갔다 오면은 똑같은 일을 당할 겁니다. 자기 편한테 지지율 맞아서 지지율이 빠지고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 다시 날짜 잡아가지고 그냥 땅땅땅 하면은 그냥 이재명이는 당선 무효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었으나, 그 전에 우리는 한미 FTA 해가지고 관세가 0%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은 중국에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돈은 미국에서 벌고 충성은 중국에 맹세하고 친중, 친미 양다리를 걸쳤어요. 이거는 배은망덕 괘씸죄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관세를 15%나 두들겨 맞았는데, 그 전에 우리 한미 FTA가 맺어져가지고 관세가 제로였는데 한미 FTA가 이제 파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는 보수 정권이었지만 2009년에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북경까지 가가지고 MOU를 체결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친중 정책을 대놓고 했습니다. 전승절날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고 그 중국 친중 인사들을 전부 다 장관 내각에 다 꽂았고, 문재인 때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어마어마하게 몇십 조치 수입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가서 쉐쉐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이거 사오고 문재인 때 돈 빼먹고 한 거 이거 수사를 하고 문재인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수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때 또 해상풍력 장비 중국산 갖고 와가지고 100조 원치를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 때 이거를 갈아엎고 무효화시키지 않고 이걸 다 통과시켜주고 문재인 세력 척결을 거부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한국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야 이거 수출 이거 중단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수출을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적인 거는 친미를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친중으로 했어요. 친중. 그러니까 친중, 친미 양다리 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오는 사람은요, 친미, 친중, 뭐, 그거 하면은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 관세 폭탄은요, 한국 내 중국 기업을 죽이는 전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때리는 거는 중국산 철강 제품이 포대가리를 한 다음에 한국산으로 둔갑돼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한국 정부가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앞전에 윤석열 정권도 그런 걸 안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은망덕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한미의 부채가 파기됐다. 그래 보시면 될 거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를 제거를 안 했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픕니다. 그 비상계엄 하기 전에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그거 간첩죄로 긴급 체포했으면 됐을 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비상계엄을 할 때도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 언급 전혀 안 했고 문재인이가 북한에 대북 송금한 거 언급 전혀 안 했고 이재명이만 이제 뭐 나쁜 놈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게끔 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문재인을 제가 안 하냐, 이 문재인 사람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서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을 이제 안 쓴대요. 현대차가 미국에 가면은 공장 1만 개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 되면은 민노총, 금속노조 등 수십만 명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고 실업자가 되겠죠. 아파트 대출금 미납되면 뭐 차압되고 알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생산된 현대기아차가 이제 한국으로 역수출되면요, 한국산 현대기아차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미국은 로봇이 조립을 하고 한국은 억대 연봉에다 파업하는 민노총이 조립하니까 전부 다 잘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의 현대기아차도 미국산 현대기아차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 및 로봇화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대차 생산직 대량 해고 사태가 나올 거고 민노총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민노총과 민주당이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민노총과 이재명이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전라도와 이재명이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전라도와 민주당이 또 전쟁하게 만들고 중국과 이재명 전라도 중국과 민주당이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이제 머리 이제 서로 완전 서로 총질하고 칼질해 가지고 서로 죽이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공지능 투자를 늘리며 9,000명을 감원했고 올해도 6,000명 해고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KT도 6,000명을 대량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SK텔레콤, 뭐 LGU 플러스 등도 줄 감원을 하는데 인공지능 발달로 이제 국내 IT 기업들이 줄 해고를 합니다. 그 외에도 아마 줄줄이 해고할 겁니다. 이제 40대, 50대 중간 관리자들이 줄 해고되는데 40대, 50대 중간 관리자들이 이제 친민주당 좌파가 많죠. 좌파들 씨를 말리는 돈줄을 말리는 알거지를 만드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한 유럽 상의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노란봉투법 재검토 촉구. 유럽 기업이 400곳 철수하면요 수만 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서울 경기에 주로 생기고요. 미국 기업도 수백 곳이 철수하면은 수만 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서울 경기에서 실업자 생기겠죠.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 실업자가 속출하게 되면요 이재명 지지율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끝나는 거지. 자, 전북의 농민단체가 관세협상, 야, 정부와 트럼프 발표 달라, 야, 이거 분석해야 된다고 트럭터 몰고 올라오니까는 전농 간부 8명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트럭터 몰고 오면 다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이가 그 전라도 농민단체 다 싸그리 잡아들인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쌀개방 100%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은 아예 그런 이야기 없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쌀개방 안 했다고 우기면요 거짓말쟁이로 몰려가지고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 거부한 나라들 두고 보겠다 했는데 호주의 그 미국 소고기 수입은 안전하고 최고라는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산 소도 한국에 100%
30개월 넘은 소도 100% 이제 수입이 된다고 봐야겠죠. 트럼프는 친중 친북 정권인 이재명과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도의 주력 산업인 농업 축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 중단, 미국산 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무조건 관철시킬 겁니다. 시켰죠. 농민단체 안에 친중 친북 단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민주당이 농가 보조금을 주면 그 자금이 돌고 돌아서 친중 친북 단체로 들어가고 민주당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고, 지금 식당에 깔리는 쌀들은 전부 다 중국산 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중국산 쌀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이제 수입되면 2008년에 광우병 파동 때 민주당이 뇌송송 구멍탁, 이 국민들 속였죠. 이제 국민들 속인 이제 대가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치르게 될 겁니다. 실업자가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전라도 쪽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이제 빠지고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파기환송심 일정을 잡겠죠. 그리고 대통령 당선 무효될 거고, 이재명 대북제재 위반 간탄하면 끌려갈 거고, 민주당은 1,052억 원 토해내고 파산하게 될 거고, 미국이 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금융제재를 때리고 민주당 의원들 금융제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줄줄이 벌어질 겁니다. 그 민주당이 양곡법을 지금 통과시켰는데요. 이 양곡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인 농업 이민을 받아가지고 한국 정부 예산으로 중국인들이 만든 그 쌀을 사주면 어찌 됩니까? 중국 실업자를 구제하겠죠. 그리고 뭐 농업 이민 와가지고 영주권 얻은 후 3년 후 지방선거 투표 가능해지고요. 농촌 지역을 중국 식민지로 만들겠다.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에 맞서가지고 전라도의 농업 시설을 농업을 완전히 씨를 말리고 싹을 잘라가지고 전라도를 지금 공업지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섞어버리는 거죠. 이제 우들끼리 전라도 스탠다드가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만금이 있고요. 새만금 배후 지역에 이제 전북 지역은 전부 이제 공업 지역이 될 거고, 여기가 공업 지역이 되면 이제 전남, 전북, 여기도 중국을 향한 대중국 무역 전초기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이제 반도체, 전자 등으로 키우고요. 부산, 경남은 이제 방산, 원전, 물류 등으로 이렇게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한국의 산업을 재편해가지고 중국을 때려잡는 뭐 그래 쓸 겁니다. 이제 전라도의 농업 축산업은 완전히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전라도의 농촌 농민단체들이 민주당, 중국, 북한, 전라도 이렇게 똘똘똘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 으깨가지고 그냥 씨를 말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주시 우수학생 42명 미국 무더기 입국 거부, 공항서 발길 올려 기사가 났는데요. 학생 55명에 인솔자 4명 해가지고 59명 중 42명이 미국행 비행기 탑승 거부당했습니다. 그 미국은요, 인공지능으로 정교조 선생들과 친분이 있거나 부모가 좌파이거나 한 학생들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팔렌티어라는 기업한테 외주를 주는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친인척은 미국에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인척 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 좌파 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했을 때는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해도 그게 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이래가지고 불똥이 자기한테 튀고 미국 못 가는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가족이든 친지든 간에 좌파면요 연락 전화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손절하십시오.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이 미국 가야지. 지금 어떤 식으로 미국이 이제 도감청을 하냐면, 이거 2013년 기사인데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은 하늘엔 통신감청 에슬론, 땅엔 온라인 감시전 프리즘 이래가지고 그 미국의 NSA라고 도감청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공위성 자체 보유 인공위성이 120개고요. 인공위성 4만 개를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쓴대요. CIA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큰 조직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루에 30억 통 이상의 이메일, 전화, 팩스를 도감청한다고 합니다. 이게 2013년 기사면 12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로 하면 더 많이 도감청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100% 도감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미국
정부가 보유한 양자 컴퓨터를 분류를 하고요. 또 팔렌티어 기업의 최첨단 소프트웨어로 순식간에 친인척까지 성향을 분류해가지고 미국의 입국을 거부시킵니다. 그러니까 정교조 선생들과 친하거나 민주당 지지자들과 친한 사람, 그 사람들하고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 등등등등 뭐 이런 사람들도 미국에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주당을 북한과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된 그 하부 조직 지금 테러 단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노총, 정교조 뭐 등등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아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전화를 자주 하면은 너 왜 테러 단체 회원하고 전화를 자주 했니? 이래가지고 미국에 못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절대로 엮이지 마십시오. 가족이 뭐 반미한다 그러면 연락하지 마시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버려야 돼요. 손절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자, 한인 과학자 구금이요 한국인 성공회 성직자 딸 미 법원 출석했다가 체포됐다.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고 하는데 이 한국인 성공회 성직자의 딸이 누군가 보니까 그 김기리 신부라고 성공회 신부인데 이 사람이 한반도 평화 모임 창립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좌파 운동하니까 아버지가 좌파 운동하니까 딸을 그냥 미 법원에 출석했다가 그냥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2,000km 떨어진 비밀 수감 시설에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평화 모임 창립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다 북한 중국 공산권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이 테러범으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성직자로 위장한 테러범으로 보는데 너 왜 테러범의 딸이니까 너 왜 미국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지령받아가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여튼 미국 우리 가족 중에 좌파가 있다 하면 손절하십시오. 안 된다. 미국 못 간다. 자, FBI가요 이사를 가기 위해 가지고 짐 정리를 하던 중에 FBI 캐시 파텔 국장이 FBI 비밀 밀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밀실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쓰레기 소각 직전에 봉투에 담긴 이 자료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을 2016년에 러시아 스캔들로 엮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낙마시키고 탄핵시키려고 했던 그 비밀 공작의 전모가 그렇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러시아에 엮었던 클린턴 캠페인 계획도 증거들이 드러나고 하니까 아마 오바마 뭐 클린턴 전부 다 이거 사형당할 겁니다. 내란죄로.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도 오바마 팀에서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이제 밝혀질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의 고민은 이 국민의힘도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이므로 지금 대안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즉각적으로 2천만 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친중 정책을 했어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2002년에는 한나라당의 부총재를 하다가 뜬금없이 야 우리 당이 비민주적이야 하고 뛰쳐나가지고 정당 새로 만들어가지고 김대중이가 보내주는 대통령 전용기 타고 북한 가가지고 김정일이 만나고 오더만은 김정일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노무현 당선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2002년에 그때 뭐 연평해전 나가지고 우리 병사들 죽고 뭐 난리가 났는데 노무현 보고 저 빨갱이 새끼라고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하니까는 노무현 쪽에서 야 박근혜도 북한에 갔다 왔는데 김정일이 만나고 왔는데 왜 나만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빨갱이다 하고 그래 손가락질을 못 하는 거지. 그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도 부정선거가 있었겠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이 사상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좀 마음이 좀 걸리나 보더라고. 뭐 어떻게든 뭐 미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한국에 지금 대한 세력이 없다는 거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친문재인, 바이든, 친바이든 이쪽 인물로 지금 분류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손대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커서 지금은 이제 문재인 세력까지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직에 있을 때도 문재인을 수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뭐 다시 복귀한다고 문재인을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카드도 쓸 수가 없지.
박근혜 대통령 카드도 이게 좀 오락가락하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뭐 어쨌거나 미국의 지금 상무부는 한국에 3,500달러를 대미 투자를 하면은 이익 90%는 미국 몫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미국 컴퓨터 퀀텀 컴퓨터 산업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더라고. 중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하자 미국은 양자 컴퓨터 다음 시대인 퀀텀 컴퓨터 시대로 2008년부터 이제 진입하고자 한답니다. 퀀텀 컴퓨터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보다 최소 400배 이상 빠르대요. 저도 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빠르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양자 컴퓨터를 100으로 보면은 중국이 양자 컴퓨터는 35%까지 따라왔고 양자 통신은 뭐 82%까지 따라왔고 양자 센서는 40.9%까지 따라왔어요. 한국은 뭐 3%도 안 된다.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3%도 안 되니까 참 한국이 뭐 서울대 나온 양반들 똑똑하다 하더만은 야 중국이 양자 컴퓨터 절반까지 따라가는 동안 한국에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뭐였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퀀텀 컴퓨터로 이제 만든 그 암호 해킹 프로그램은요 모든 양자 컴퓨터 기반 암호 체계를 파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세라 개세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에 숨겨놓은 자산을 이제 찾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암호로 해킹해가지고 빼앗아가 돌려줄 수도 있고 또 특정 암호화폐는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퀀텀 컴퓨터로 그 암호 체계를 깨가지고 하룻밤에 중국이 갖고 있었던 그 암호화폐를 제로 똥으로 만들 수가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2028년부터 퀀텀 컴퓨터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도 돈이 없고 미국 기업도 돈이 없으니까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압박해가지고 퀀텀 컴퓨터 산업에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미국 퀀텀 컴퓨터 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해당 지분을 이제 확보했는데 이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작업이므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투자를 뭐 받은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가 있고 디지털 시대가 있으면 한국은 이제 디지털 시대인데 중국은 양자 컴퓨터 시대로 넘어갔고 미국은 양자 컴퓨터 버리고 그거보다 400배 이상 빠른 퀀텀 컴퓨터 시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군이 퀀텀 컴퓨터로 만든 해킹 프로그램으로 양자 컴퓨터 기반 중국군을 해킹해가지고 중국군 핵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북경을 폭격하도록 뭐 유도하는 게 가능하고 중국군 함정끼리 서로 미사일 쏘고 총 쏘고 뭐 대포 쏘고 그래 싸우게끔 그렇게 교란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자, 지금 미국이 이제 골든돔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골든돔이 뭐냐면은 그 인공위성을 몇천 개를 깔아가지고요.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사일을 쏘면 우주에서 레이저포로 그냥 쏴가지고 격추시키고 시내 몽둥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뭐 텅스턴 막대기를 떨어뜨려가 충격파로 그냥 도시 하나를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요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중국은 우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야 하므로 경제가 파탄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골든돔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은 군사안보,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버렸고요. 북한 통일 시 이제 북한을 통일하면은 재개발하면요. 이제 한국의 모든 기업 창고에 있던 보관 중인 물자들은 정부가 사가지고 북한에 제공을 해야겠죠. 한국 기업들의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고요. 한국 건설업체들이 또 북한에 올라가면 노동자들 수없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 씨를 말리는 작업이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그 북한이 열리면 북한의 간첩 명단 받아와가지고 한국에서 그 자발적 간첩들 한 몇십만 명, 한 1-200만 명 되겠죠. 그런 애들 잡아가지고 이제 북한의 그 노동교화소에 그 집어넣는 수용하는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지금 보시면은 그 EU가 1,050조 원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요. 그리고 840조 원치를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필요한
뭐 LNG 선박, 유조 선박, 컨테이너 선박 등은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어 놓고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 엔진 수출하고 뭐 선박 기자재 수출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노얄티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떼돈을 벌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 조선소에 선박 엔진 금수 조치를 하게 될 거고, 중국 조선소는 이제 한국에서 엔진 뭐 이런 것들 받아가 가지고 단순 조립하는데, 엔진 수출 금지되면은 뭐 6개월 안에 부도나니까는 한국 기업들이 떼돈을 벌니다. 그렇게 떼돈을 버는 거를 이제 뭐 미국의 퀀텀 컴퓨터 산업에 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EU에 수출하면 관세가 제로 %인데, 한국산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요,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소형차 부분에서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갖고 있고, 또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중국산 자동차, 일본산 자동차들이 이제 이게 퇴출되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만든 현대기아차도 이제 밀고 들어가면 유럽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 전 시장이 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 미국의 퀀텀 컴퓨터 산업에 이제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토가 국방비를 5%까지 이제 올리기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연간 1조 달러, 1,40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산 무기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토 방산협의체 신설하는데, 지금 나토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무기 구매해야 하는 금액만 20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155mm 포탄, 방공미사일, 전차, 뭐 자주포, 장갑차, 전투기 등등. 그러니까 한국산 무기 체계를 구매하면 향후 50년간 부품 공급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 5배에서 10배의 추가 매출이 이제 나오게 되고, 무기 체계가 수출되면 원전, 건설, 공산품, 문화, 관광 상품 등이 자동적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공 미사일은 2030년까지 뭐 120조 원치 수출할 게 지금 줄 서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2030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방산에서만 벌어들이는 게 거의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뭐 원전도 또 나갈 거고. 그러니까 3,500억 달러는 미국에 투자를 해도 그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때려잡아 가지고 한국 기업들한테 돈을 주고 그 시장을 뺏어다 주고, 그거를 다시 이제 미국의 퀀텀 컴퓨터 산업에 투자를 하게 만들고 또 기술 나눠주고,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퀀텀 컴퓨터 기능이 탑재된 뭐 삼성, LG 노트북이 나올 거고, 뭐 현대차가 나올 거고, 뭐 무기가 나올 거고, 뭐 그래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한국이 다 담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미 이제 방산 동맹 RDP MOU가 체결되는데요. 미국은 이제 재래 전쟁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연간 700조 원 규모의 미군 신규 무기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요. 한국 기업들이 연간 약 2,000개의 미군 신규 무기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USA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한미 방산 동맹 RDP MOU 요거 체결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앞으로 미국에 무기 수출해 가지고 돈 버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이 이제 무기는 안 만드는데 그래도 전차 장갑차가 필요하면은 한국 거 사다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기들은 뭐 우주 전쟁만 하고, 그리고 이제 B-21 뭐 스텔스 폭격기 뭐 요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나머지 재래전 무기는 한국 업체들한테 넘기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앞으로 제거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미국 정부를 동원해 가지고 기업 청부살인도 가능하겠죠. 한국 조선소들이 이제 중국 조선소 죽여달라. 그러면 중국 조선소 죽으면은 그 시장을 전부 한국 업체들이 먹겠죠. 한국의 삼성, LG가 이제 야, 중국의 샤오미, 뭐 화웨이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 샤오미를 죽이는 그 법안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시장을 삼성, LG 한국 기업들이 다 먹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돈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3,500억 달러를.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자꾸 한국이 경제가 달러가 다 빠져나가서 망한다, 뭐 그래 보실 필요는 없다.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재명이를 확실하게 그 이재명이를 앞세워 가지고 한국의 좌파들 이제 싸그리 이제 돈줄 자르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확실한 친미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친미 친중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100% 신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를 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는 16만 2천원에 판매 중이고 쿠팡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은 이제 미국의 우리 이제 안재철 재미교포가 안재철 대표인데 이 저자가 안재철 대표인데요. 재미교포입니다. 그 미국의 박물관 뭐 육해공 박물관 도서관 등을 돌면서 사진을 20년 동안 20억을 들여가지고 5만 장을 사들이고 그거를 칼라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사진이니까 한글하고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가실 때 요런 책을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면서 미국에서 그 공항에서 보여주라고 6.25 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